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요한 증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검찰에 가서는 사용했던 휴대전화기 3대를 모두 폐기했다며 특히 핵심 증거인 지난 대선 기간에 쓰던 전화기는 휴대전화 매장에 넘겨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이 이 휴대전화기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로 잠정 결론 내고 추적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되면 명 씨가 감추려 했던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가서 황하게 역을 뽑아보고 그러는 거고.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전화와 문자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사용한 전화기는 모두 3대, 각각 대선 이전과 대선 시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 사용했습니다. 특히 대선 시기 사용한 2번째 전화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명 씨는 이 전화기들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대선 시기 사용했던 2번째 전화기는 대리점에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가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이 2번째 전화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쓸 새 전화기를 개통해주고 이전 전화기를 매장에 건넸다는 지인을 불러 조사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겁니다. 검찰은 경남 창녕한 휴대전화 매장에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의혹이 불거진 뒤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변호사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렸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자신이 구제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내가 엎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공천 탈락 나흘 만에 다시 경선 기회를 받았고 결국 당선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공천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의 결정은 나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김 지사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에서 황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고 본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갑자기 공천 결정을 번복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번복 결정이 있던 날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김진태 지사를 구제해 준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전날 밤 자신이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었다면서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같은 날 오후엔 강혜경 씨에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명 씨는 4월 초 컷오프 이후 힘들어하는 김 지사를 직접 봤다고도 했습니다.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 지사 측은 단식과 사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며 명 씨 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한 황상무 당시 예비후보는 그때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법으로 정해진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을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재판장에 마련된 100여 석의 의자는 물론 복도와 문 앞까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전 단장의 어머니도 재판장 한켠에 앉았습니다. 법정에서 박 전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3차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군에서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8월 2일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이첩 당일에도 집무실로 찾아왔지만 사건 이첩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후련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운 채 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았다. 앞으로 힘들 테니 견뎌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단장은 고 최수근 상병을 언급하며 잠시 울먹였습니다. 이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려던 노력이 왜 죄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사건 이첩을 멈추라는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을 박 전 단장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평시에 항명죄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박 전 단장의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오늘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긴급 성명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엔 비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평균 경제 성장률 역대 가장 낮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라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처럼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IMF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경제팀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 지적 속에 대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거리가 한산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하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10명이 다녔으면 지금은 2명, 3명 다니니까는 임대 문의가 붙은 채 텅 비어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실들이 많죠. 오피스텔이 월세가 11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다른 기업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업 침체로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SK는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자회사 SK 스페셜티를 시장에 내놨고 CJ제일제당도 간판이라 불린 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다른 그룹사들 역시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더 버티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 건수를 이미 10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과 SK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부진한 내수에 수출까지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채용 과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채용에 유리한 자격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딸의 친구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서류도 면접도 모두 1등,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체육회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 관리와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훈련생활 지도관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등이 지원 요건으로 논의되다 결국 빠졌습니다. 대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 등과 함께 우대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지원자 32명 가운데 이기흥 회장 딸 친구인 유모 씨를 포함해 5명이 통과했습니다. 우대 조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유시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1차 서류 전형인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에선 1등을 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심사위원 5명 모두 유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유 씨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 다른 지원자들보다 20점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유 씨에게 92점을 준 A심사위원은 채점표에 확고한 직업정신이 보인다는 별도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B심사위원도 성실한 준비와 직업정신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생활지도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선수촌에서 일하고 있는 유 씨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기흥 회장 딸의 친구는 자신이 어떻게 일할지 적은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A4 용지 한 장짜리에 오타까지 있었고 체육회 기준대로라면 탈락했어야 할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서류 전형에 지원한 유 씨의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첫 단락에 지휘부라고 적었습니다.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지휘부를 잘못 쓴 겁니다. 직무수행 방향은 선수들이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면서 MZ세대와 소통, 안전하고 따뜻한 선수촌 환경 조성 등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고도 50점 만점에 46.5점을 받았습니다. 한 면접위원은 이 계획서에 구체성, 전문성 등 부분에서 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게는 10점을 더 받았습니다. 허술한 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채용계획안에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한다며 자기소개서에 동일 음절이 반복될 경우 탈락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음절을 반복해서 쓴 내용이 곳곳에 보입니다. 경쟁률이 32대 1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부당한 채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3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결국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경찰도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